하는 과정 하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체크해 두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모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획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이것을 계획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여진 모임 구성원들이 다 같이 우리 모임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활동의 내용과 계획을 같이 소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그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계획과 그리고 어떤 내용을 추진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활동을 할지 정했다면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아까 설명들은 사업의 유형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 모임에는 어떤 사업 유형이 알맞을지를 점검해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유형을 정했다면 그 유형에 맞는 예산 규모와 기준은 무엇인지, 이렇게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이제 그 사업의 유형과 예산 계획 이런 것들이 됐다면 우리 모임 구성원 안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이것을 꼭 정하셔야 되는데요. 업무 분장 이것도 계획의 하나로 넣으셔서 반드시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소통을 하셨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 양식을 보면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유형별로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좋을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빨간색 별표를 보시면 역시 중요한 내용이니까 빨간 별이겠죠. 대표 제안자 한 명의 계획이 아니라 모임원이 같이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유형에게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가셔야 할 포인트예요. 그 이웃 만들기부터 쭉 설명을 드리면 이웃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웃을 만나서 모임을 형성하는 단계이고 그 안에서 이제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그 활동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고자 하시는 활동이 예를 저희가 쉬운 것으로 예를 들자면 뜨개질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악기 하나를 정해서 같이 배울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여기서는 뜨개질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웃들을 이렇게 모으고 만나서 모임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사업계획서 안에 잘 담아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이웃을 이렇게 막 모집해서 만나고 그 사람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모임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과정을 사업계획서에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공동체 모임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는 연속 사업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은 이미 이웃 만들기를 경험한 팀이죠. 이웃 만들기에서 마을 공동체라는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모임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진 모임 구성원들이 조금 더 이웃 만들기보다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구성원들이 더 탄탄해지고 그리고 지역에는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보고 다른 모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하고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회원의 참여로 관계망을 쌓아가고 지역 자원과 연계 확정하는 등 모임 활동을 계획하고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을 특화 활동 지원인데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라고 해야 되나? 유형이 있죠. 공간 연계, 골목 연계, 그리고 의제 세 가지가 있는데 공간 연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매개로 주민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주고 공동체를 강화하도록 하는 거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골목 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웃을 만나고 연결하는 골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찾고
골목 기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골목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 골목을 공유하고 마을 의지를 발굴하고 확대해보는 것, 이것들이 골목 연계 사업의 주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을 특화 활동 지원의 의제형은 이거는 뭐 물리적인 공간이나 골목처럼 있지 않은데 특정 의제를 발굴하여서 그 의제를 이웃과 관계망을 통해서 혹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사업계획서에 반영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양식을 진짜로 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설명의 31페이지부터 보시면 각 유형별로 제안서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크게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빠르게 짚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일단 이웃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사항이에요. 모든 유형이 이제 첫 번째 페이지로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맨 위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모임 구분이 있어요. 모임 구분에 주민 모임, 단체, 요거는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웃 만들기는 단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 모임으로 체크를 하실 거고요. 연속 지원은 이웃 만들기는 신규 지원의 체크, 모임 활성화는 연속 지원의 체크, 그리고 마을 특화 활동 지원은 우리가 연속인지 신규인지 확인해서 해당되는 칸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제안 사업명, 여기는 이제 우리의 활동, 사업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제안 사업명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업 지역은 주로 활동하는 행정동을 넣어주시면 돼요. 뭐 인수동, 번이동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 동에서 활동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가장 주되게 활동하는 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예산은 보조금 얼마인지, 자부담 얼마인지,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 예산 책정하신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단체 소개는 단체로 지원하시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단체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 사항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민 모임인 경우에는 모임 현황과 대표 제안자 1, 2, 3의 인적 사항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모임 현황에 모임명, 그리고 모임이 만들어진 일자, 그리고 운영진의 수, 총 회원수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제안자 1, 2, 3번 란에 제안자분들의 인적 사항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유념하실 것은 대표 제안자 1번 분의 성함으로 이후에 협약 이후에 보조금 통장을 개설하시게 돼요. 협약하실 때. 그러니까 이거는 세 분들의 동의하에 대표 제안자 1번을 미리 이렇게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 책임자를 인적사항을 넣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대표 제안자 1, 2, 3번 분 중에 계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유형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여기 실무 책임자까지는 내용이 동일하고요. 아래 공간 운영자와 촉진자 두 가지가 항목에 더 들어가 있죠. 공간 연계 사업의 경우에는 실무 책임자와 공간 운영자를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골목 의제의 경우에는 실무 책임자와 촉진자의 인적 사항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작성하시면 아래에는 제안서를 제출하시는 날짜를 기입해 주시고 대표 제안자 1, 2, 3번 분의 성함을 넣어주시고요. 여기 서명 또는 날인은 협약할 때 서명하거나 날인은 도장을 찍으실 테니까 요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실 때는 이름만 넣어서 이메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혹시 지금 받을까요? 네. 아니, 실무 책임자하고 촉진자하고요. 네. 이 성함이 네. 이웃 만들기 있는 사람하고 같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건지. 다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네. 대표 제안자? 네,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저희 질문 접수했다가 이따가 같이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계획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이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상호 계획서에 이런 걸 적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안사업명과 모임명에는 아까 1페이지 작성했던 제안사업명과 모임명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 참여자 경로, 여기 아래 예시를 확인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알고 참여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윤 만들기를 제외한 유형들이 이걸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했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년도의 평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은 무엇이었는지를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이게 된 계기와 제한 배경을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이윤 만들기와 모임 활성화 유형의 경우 이것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 마을 문제 해결형은 올해는 없고요.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유형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 제안 과정과 사업 내용을 여기 이 칸에 개괄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지역 현황, 뭐 사업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뭐 지역 자원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래 사업 목적란에 사업을 통해서 모임 혹은 마을의 변화로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 사업별 운영 계획을 기입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양식이 보이실 거예요. 세부사업 1, 2, 3, 4 이렇게 칸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1, 2, 3 각각의 항목 아래에는 각 세부사업의 활동을 드러내는 세부사업명, 그러니까 이름을 지정해서 이 아래 칸에다 각각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행 일정,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행할 것인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에는 크게 이제 사업 내용, 대상 및 인원, 일시, 횟수, 장소, 구체적 추진 방법 등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할 것인지 사업 내용을 작성하시고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 정도를 계획하는지, 그리고 언제, 일시 뭐 몇 월 며칠에 총 몇 회 할 것인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입하게 되어 있고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찾지 못해서 혹은 마을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저희 마을전활동가 선생님들이나 센터로 문의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다음 이제 필수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맨 위에 열린마을 강좌라고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저희 센터에서 강북구 마을자치학교라고 해서 매월 한 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3월부터 10월까지 강의가 열릴 예정이고 그 강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따로 책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윤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 제안자 3분이 1개 이상의 강의를 꼭 들어주셔야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모임 활성화나 마을 특화 활동 지원은 대표 제안자분 중 1분이 1개 이상의 강의를 꼭 들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저희가 강북구 마을자치학교의 계획이 다 이제 확정되고 나면 월마다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에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원하는 강의를 선택을 해두셨다가 해당 월에 신청을 해서 꼭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윤 만들기는 목표를 기입하시게 되는데요. 사업 목표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기대하는 점, 공동체나 마을에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하는 점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임 회원수 변화 기대, 사업 전에 시작할 때는 총 몇 명이었는데 사업이 종료한 시점에서는 몇 명으로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목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모임에서 실행 가능한 수치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모임 활성화는 목표, 기대하는 점을 이렇게 한 칸으로 적게 되어 있어요. 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 모임이 어떤 모습을 목표로 삼을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쭉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역장원 활용 및 연계 내용인데요. 이웃 만들기는 해당되지 않고요. 모임 활성화, 마을 특화 활동 지원의 경우에만 작성을 하시게 될 거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작게 유형 예시가 표로 나와 있어요. 요거를 참고하셔서 어떤 마을의 기관 혹은 단체 모임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작성하는 과정이 이 뭐 마을의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하니까 한 번쯤 꼭 고민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계획인데요. 마을공동체 2, 3년차 이상 실행기 사업은 어떻게 주민들과 지역과 연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작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고, 모집 홍보 계획, 어떻게 이웃들을 모을지에 대한 홍보 계획을 적어주시고, 사업 참여자와 관계 유지 및 역할 배분 계획, 그 구성원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나눠 가질지에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아래 지금 공간 운영자 또는 촉진자의 활동 계획, 업무 분장, 표 두 개가 더 붙었는데, 이것은 마을 특화 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항목들이에요. 실제로 공간 운영자, 촉진자를 지정하신다면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하고요. 그 외에 대표 제안자와 실무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예산 계획을 짜게 되실 거예요. 예산 계획에서 일단 보시면 첫 번째로 총 사업비를 기입하시게 되어 있죠. 보조금과 자부담 나눠서 기입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활동비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게 얼마인지, 사업 운영비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게 얼마인지, 그래서 합계가 얼마인지 각각 나눠서 해당하는 부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번 아래에는 사업별 예산 세부 계획을 작성하시게 돼요. 아까 예시에서 잠깐 보셨을 텐데 이렇게 활동비와 사업 운영비로 나눠져 있고, 사업 운영비는 각각 세부 사업 1, 2, 3으로 나눠져서 세부 사업별 예산의 계획을 쭉 짜시면 됩니다. 이것을 작성하실 때는 물론 2023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집행 기준을 준수하면서 예산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자부담 마련 및 활용 계획인데요. 원래는 이웃 만들기를 포함해서 모든 유형의 10% 이상의 자부담을 책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업 참가자로부터 재료비, 참가비, 물품 판매 등의 수익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당해 사업에서 수익 활동으로 얻어지는 비용은 해당 사업에서 모두 지출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발생한 수익과 사용한 내역 모두 다 사업 종료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다 담아주셔야 합니다. 여기 표에는 자부담, 올해 필요한 자부담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렇게 마련한 자부담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업 참여자의 명단 및 업무 분장 표인데요. 1회 이상 세부 사업에 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분들을 명단에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명단에 작성하시게 되는 분은 이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성함을 작성하고 서명을 날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모임원분들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담당 직무를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구성원분들과 역할 분담을 적절히 나눈 후에 담당 직무를 같이 명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네, 명단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같이 서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출한 날짜와 이름을 각각 다 모두 다 넣으시고 이름 옆에 서명 날인을 하셔야 하고요. 요거는 협약할 때 원본 서류를, 그러니까 서명 날인된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니까 원본을 꼭 챙겨주셔야 하고,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실 때에는 이름만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모임 활성화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또 작성하실 것이 있어요. 바로 성과 목표인데요. 성과 목표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딱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정량적 목표는 모임 수의 증가 아니면 정기 회의의 회차 수 이렇게 수치로 명기가 가능한 목표들을 하나씩 설정하셔서 목표를 잡아주시면 되고, 정성적 목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또는 결과로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약간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주관적인 내용들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셔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이 목표를 이후에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결과를 또 작성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마을특화 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추가 양식인데, 마을특화 활동 지원에는 세 가지 사업 유형이 있었잖아요. 공간, 그리고 골목, 의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모임 및 공간 소개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양식에 각각 해당하는 항목들을 쭉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골목 소개서, 골목 연계 사업의 경우에 해당되고요. 골목 소개서의 경우에는 골목 경관 사진을 기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 대상의 골목의 주소와 명확한 범위를 기입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의제의 경우에는 모임 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시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봤더니 사업계획서 양식이 끝났어요. 역시나 어려우시겠지만 뭐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설명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라는 정도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 모든 내용들이 그 문서로 사업계획, 그러니까 설명의 자료집에 담겨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듣고 그걸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사전 상담을 통해서 저희 마을지원 활동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을 많이 덜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오늘 신청하고 가셔도 좋고요. 이후에 저희 신청서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센터로 전화 주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 작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